나는 역사를 정답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왕도, 영웅도 먼저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폭군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연산군은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선이 무너졌다. 왕이 된 연산군은 처음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 정치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바로 망가진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늘 같은 생각이 돌고 있었다는 거다. 나는 믿을 사람이 없다. 왕이 된다는 건 모든 걸 가진다는 뜻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아무도 진짜 말을 하지 않는다. 맞는 말보다는 안전한 말만 한다. 연산군은 그걸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챘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솔직히 말해보라. 내가 화내지 않겠다. 이 말은 사실상 함정이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의심의 대상이 됐다. 여기서 연산군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었다.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다. 왕에게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연산군은 점점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 신하의 충언은 비웃음처럼 들렸고 조언은 공격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다. 듣지 않는 대신 없애는 방법을. 숙청은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은 자들. 나를 속인 자들. 연산군에게 이들은 정치적 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배신자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그러자 궁궐은 조용해진다. 너무 조용해진다. 이상하게도 연산군은 이 조용함 속에서 조금 편해진다. 적어도 거짓말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평온은 아주 위험했다.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왕은 자기 생각만 확신하게 된다. 연산군의 세계에는 점점 다른 의견이 사라졌다. 그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한다. 비판은 불경이 되었고 불편한 말은 죄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왕이 아니라 폭군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연산군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상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되돌아온다. 폭군의 모습은 이렇게 완성된다. 처음부터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외로움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이야기의 끝으로 간다. 연산군은 정말로 최악의 왕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결과였을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조선의 최악의 왕, 미친 왕, 나라를 망친 폭군. 그 이름, 연산군. 그런데 말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생각이 바뀐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예민했고, 너무 솔직했고, 너무 사람 같았다. 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조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성종, 조선의 왕, 늘 바빴고, 늘 멀었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한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였다. 왕의 여자가 되었지만 왕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 사람. 질투했고 불안했고 결국 선을 넘었다. 그리고 쫓겨났다. 어린 연산군에게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졌다. 설명은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그저 잊어라, 묻지 마라, 알 필요 없다. 이 말들만 남았다.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 무뎌지거나 아니면 더 예민해지거나. 연산군은 두 번째였다. 눈치가 빨랐고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찾았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말을 아끼는 걸 알아챘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왕이 되었을 때 연산군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정치를 완전히 망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폭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꽤 열심히 했다.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던 하나의 질문이었다. 내 어머니는 왜 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알아버린다.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사약을 받았다. 왕의 명으로, 자기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숨겼고,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때부터 그의 분노는 방향을 가진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어른들에게, 알고도 말하지 않은 자들에게 연산군은 묻기 시작한다. 너는 알고 있었느냐?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그의 분노는 통제가 아니라 폭발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은 다시 그를 더 외롭게 만든다. 아무도 진짜 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다. 왕은 혼자가 된다.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연산군은 나라를 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는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무에게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지만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분노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연산군이 왜 신하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했는지, 왜 즐기듯이 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를 멈추지 못했는지. 그는 정말 최악이었을까? 사람들은 이 왕을 이렇게 기억한다. 조선 최악의 왕, 미친 폭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남자.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속도를 늦추고 생각해보자. 정말로 이 모든 선택은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었을까? 선을 넘기기 시작했을 때 그를 말린 사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다가 사라졌다. 말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조용한 사람만 남았다. 그러면 왕의 귀에는 어떤 말만 들릴까? 맞는 말이 아니라 안전한 말만 들린다. 이 순간부터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된다. 누구도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는 자리, 의심받지 않는 권력. 그 안에서 사람은 자기 생각을 확신으로 착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람이 죽었고, 나라가 흔들렸고,
백성은 고통을 받았다. 그 책임은 분명히 권력을 쥔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리면 너무 쉬운 결론이 된다. 이 비극은 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진실을 숨겼고 어른들은 편한 선택을 했고 권력은 감정을 다루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넘어갔다. 그 모든 것이 겹쳤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의미가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외로워질수록 그 사회는 위험해진다.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질수록 권력은 혼자서 자기 확신에 빠진다. 이 왕은 괴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방치된 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됐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를 그저 미친 왕으로 잊어버릴지 아니면 왜 이런 왕이 나왔는지를 기억할지. 세종은 백성의 말을 듣는 왕이었다. 그리고 이 왕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게 된 왕이었다. 조선의 가장 밝은 얼굴과 가장 어두운 얼굴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는다. 권력은 사람을 망치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